맥북은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처음 살 때 옵션을 잘 골라야 한다. 근데 추가 옵션 가격은 가성비가 개똥이다. 한 가지 작업을 쭉 하고 있는데 먹통이 되어 데이터를 다 날리면 어디다 화풀 데도 없고 짜증만 나는데 맥북은 그런 점에서 안정성이 높은 게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최근 애플에서 M4 맥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해외에서 돌고 있는 M4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폼팩터가 달라진 맥미니의 인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맥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윈도우만 사용하던 제 와이프도 이번에 맥미니로 바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는데 맥북이 어떤지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늘 사용하던 익숙한 윈도우 환경에서 생소한 맥으로 갈아타자니 적응이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맥북 옵션 추천이 아닌 본질적으로 맥북 사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맥북을 지금 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애플 맥의 단점과 장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단점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건 절대 참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중간에 영상을 그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이 정도 단점은 좀 참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어서 맥북의 장점까지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단점은 정보기관 접근성입니다. 보통 맥북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맥북을 구매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싶었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웬만한 사이트에 접근이 되니까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게 100% 모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꼭 접속해서 볼일을 봐야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하필 맥북에서 접근이 안 되는 사이트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주식 때문에 HTS를 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윈도우만 지원을 해서 다운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한 번씩 꼭 있기 때문에 한 집의 모든 PC를 맥으로 통일시키는 건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특정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상황이 어쩌다 한 번씩은 꼭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에 윈도우 컴퓨터나 노트북이 한 대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아쉽긴 하지만 윈도우 사용자가 맥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맥은 한번 구매하고 나면 중도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윈도우 컴퓨터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 맞추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구매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램이나 그래픽카드만 따로 구매해서 업그레이드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에이서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CD롬을 떼고 SSD만 추가 업그레이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품을 정하고 제조사끼리 비교해가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게 윈도우 컴퓨터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맥북, 맥미니에서는 이 모든 게 공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구매할 때 고른 옵션으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직접 분해를 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윈도우 컴퓨터에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맥북을 구매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사면 오래 쓸 건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옵션을 넉넉하게 하자. 그렇게 딱 옵션 가격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되는 가격을 보고서 잠시 벙찌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M4 프로 맥미니를 구매했는데요. 용량만 업그레이드 할까 했는데 고민 좀 하다가 그냥 기본형으로 골랐습니다. 아직까지는 맥북으로 전문가처럼 돈을 버는 수준은 아니라서 조금 사치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정리해보자면 맥북은 중간에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처음 살 때 옵션을 잘 골라야 한다. 근데 추가 옵션 가격은 가성비가 개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맥북, 맥미니의 마지막 단점은 게임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애플이 게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윈도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참 부족합니다. 솔직히 저는 게임을 많이 즐기진 않지만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롤이나 오버워치처럼 친구들이랑 맨날 하던 게임 말고 무언가 새로운 게임이나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게임이 끌릴 때 저는 그럴 때 스팀에 들어가서 게임들을 구경하곤 하는데요. 맥이 지원되는 게임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찾으면 반가울 정도? 가끔 게임 유튜버들 영상을 보다가 좀 재밌겠다 싶어서 직접 해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맥에서는 플레이 자체가 안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게임을 평소에 잘 하지 않는데도 맥북의 게임 지원은 아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게임을 취미생활로 하신다면 맥은 절대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맥북을 4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정리해보자면 100%가 아닌 정부, 공공기관 접근성,
업그레이드가 중간에 불가능한데 옵션은 가성비가 개똥이다, 게임 지원도 개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떠신가요? 이 중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으시다면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에 내용이 필요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 단점 감내할 수 있다. 게임도 많이 하지 않고 집에 윈도우 PC가 있어서 정보기관 접근도 문제없다. 나는 기본 옵션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맥북의 장점 3가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다들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블루 스크린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렉이 걸린다거나 먹통이 되어 강제 종료를 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죠. 그런데 맥북을 쓰는 4년 동안 강제 종료한 적이 한 번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웹서핑 같은 가벼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편집에 약간의 플러그인 효과도 먹이고 있는데, 물론 버벅이긴 하지만 렉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작업을 쭉 하고 있는데 먹통이 되어 데이터를 다 날리면 어디다 화풀 데도 없고 짜증만 나는데, 맥북은 그런 점에서 안정성이 높은 게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안정성이 좋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체 제작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가 항목한다고 생각해요. 애플 실리콘인 M1이 등장하면서 하드웨어 간 최적화가 더욱더 정교해졌고, 운영체제는 애초에 애플 전용인 맥OS이기 때문에 호환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PC는 조립 컴퓨터 형식이다 보니 여러 제조사 간의 최적화를 각각 고려해야 하고, 운영체제도 맞춤형이 아닌 윈도우 OS를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맥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정기적인 업데이트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도 있지만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고 최적화를 더 정교하게 하는 업데이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앞서 맥은 중간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작할 때부터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까지 해주니까 자질구레한 버거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맥북의 두 번째 장점은 애플 기기 간 연동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맥북 자체의 장점이라기보단 애플 생태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를 같이 사용하는 분들은 이미 에어드랍 기능을 많이 사용하셔서 연동성이 좋다는 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단순한 에어드랍 외에도 핸드오프, 유니버셜 클립보드, 사이드카까지 다양한 연동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다들 잘 아실 테니 핸드오프부터 살펴볼게요. 핸드오프는 작업의 연속성을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 메모나 미리 알림을 수정하고 있을 때 맥북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도 별도 앱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귀찮을 때는 그냥 아이폰 기본 메모 앱에 간략히 적어두고 집에 와서 맥북으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손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말 그대로 스치듯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까먹게 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니버셜 클립보드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 애플 기기 간 복사 붙여넣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에서 특정 텍스트를 복사하고 맥북에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아이폰에서 복사한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은 애플 기기를 오가며 작업할 때 시간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있다면 맥북의 보조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카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이드카를 비롯한 애플 연동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맥북과 아이폰, 아이패드가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죠. 여기에 아이패드를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하고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테더링 같은 별도의 인터넷 연결을 공유해선 안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했다면 사이드카를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맥북에서 제어 센터를 클릭해주고 화면 미러링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이패드가 인식이 될 거고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정렬을 바꾸고 싶을 때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꿔주면 됩니다.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이나 분위기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기기 간 전환이 매끄럽고 다양한 연동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또 좋은 장점 같아요. 이렇다 보니 애플 생태계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은 디자인입니다. 진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자제품에서도 디자인은 꽤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디자인이 별로면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맥북이 스타벅스 입장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긴 했지만 그만큼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가히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에서 요즘 나오는 다른 제조사 노트북의 실물을 직접 보면 솔직히 디자인이 구리다, 촌스럽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맥북 디자인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맥북을 대부분 스탠드로 거치해서 책상 위에 두고 있는데 이 자체로도 데스크 테리어가 되는 느낌입니다. 맥북 말고도 이번에 정말 작아진 맥미니와 인테리어용으로 구매한다는 말이 있는 아이맥까지 애플의 맥은 미니멀 디자인의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직 마우스는 너무 미니멀해지긴 했어요. 나중에는 다른 제조사가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애플 맥이 디자인에서만큼은 인정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맥북의 장점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정리해보자면 렉 걸리지 않는 안정성, 애플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연동성, 최고의 미니멀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맥북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과 장점 3가지씩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구매를 결정한 분도 계실 것 같고 구매하지 않는 결정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